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아이들 태어나고 나면 예방접종할 게 참 많죠.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맞는 B형 간염 접종부터 시작해서 만 12세 때 끝나는 일본내염 예방접종이나 현재 기준으로 만 13세 정도에 끝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기본 국가 예방접종 스케줄은 대부분 끝이 나죠. 큰 아이들은 조금 그래도 걱정이 덜한데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방접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 맞으면 열 날까요? 맞죠? 그쵸? 그래서 어떤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열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일단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열이 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예방접종 때문에 열이 난 거다 라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증상들이 없어야 하고 이런저런 검사들을 통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니다 라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선 이런 확인이 가능하지만 진찰만 가능한 소아과에서는 100% 확신을 가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접종을 하고 난 후에 열이 나는데 아이가 다른 증상은 별로 없고 기간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예방접종 자체가 열이 좀 잘 날 수 있는 접종이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하죠. 일단 정보는 표지 색깔 때문에 소위 핑크북이라고 불리는 미국 CDC의 이런 책과 역시나 표지 색깔 때문에 소위 그린북이라고 불리는 영국 정부의 이런 책을 참고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맞게 되는 B형 간염에서는 10% 미만에서 미열 정도 수준의 열이 나타나요. 소아에서는 연구에 따라 0.4에서 6.4%, 성인에서는 1% 정도에서 미열만 보고됐네요. 다음에 맞게 되는 접종은 BCG인데 이건 그냥 열이 날 수 있다 정도만 써있고 얼마나 열이 잘 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딱히 없더라고요. 아이가 2개월이 되면 6개월까지 맞게 되는 접종이 참 많죠. DTP는 열이 잘 나는 편은 아니에요. 38.3도씨 이상의 열은 접종받은 아이들 3에서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열은 정말 흔하지 않고 정확한 보고는 없지만 대략 10,000명에 1명 정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소아마비 주사 역시 열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어요.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프고 빨개질 수 있다 정도? 이런 주사 맞은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제가 지금 따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접종들에서도 대부분 나타날 수 있답니다. 뇌수막염 역시나 접종 후에 열은 드물게 나타난다고만 되어 있네요. 폐구균이 그래도 열이 좀 잘 나는 편인데 일단 접종열에 대한 얘기는 13가짜리 프리베나와 국내에서는 주로 65세 이상에서 맞게 되는 23가짜리 폐구균 백신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10가짜리 심플로릭스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네요. 그래서 그 중에 애들이 맞는 13가짜리 프리베나는 임상연구에서 처음 접종했을 때 기준으로 24에서 35% 정도의 아이들에서 38도 이상의 열이 7일 이내에 발생했다고 해요. 고열은 1% 미만에서 생겼다고 하고요. 10명에 3, 4명은 열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열이 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죠. 로타바이러스 접종이 또 폐구균만큼이나 문제죠. 5가짜리, 1가짜리 모두 연구가 있었는데요. 접종하고 나서 약 일주일 안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 중에 열은 약 40에서 43%에서 나타났어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접종이라서 얼핏 보기에는 순하고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오히려 열이 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네요. 6개월 예방접종으로 독감을 빠뜨릴 수가 없죠. 물론 이건 FW 시즌 접종이다 보니까 애들 따라서는 더 늦은 개월수에 맞을 수도 있지만요. 독감도 플루미스트라는 생백신이 있긴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국가 기본 접종을 하는 건 3가 4백신 접종이니까 4백신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열이라든지 오한, 몸살 같은 반응은 독감 접종하고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100명에 1명 꼴이니까 그래도 은근 있긴 하네요. 이제 12개월로 넘어가 볼까요?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접종이에요. 애들한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그중 역시나 홍역이죠. 접종열 자체도 대부분은 저 셋 중에 홍역 백신 성분 때문에 발생하고요. 열은 MMR 접종 후 가장 흔한 부작용이기도 해요. 한 5에서 15% 정도에서 평균 39.4도씨 정도의 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폐구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흔하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접종열과 달리 좀 특이한 건 접종하고 나서 7에서 12일 후에 주로 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행히 특별한 다른 증상 없이 하루 이틀 열 나고 끝이 나긴 하지만 접종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열이 나니까 의사들도 매주 보던 아이들이 아니면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답니다. 수두 접종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접종열이 흔하지는 않아요. 예방접종 후 42일, 무려 42일 이상 관찰을 해봤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42일 이내에 아이들 15%, 청소년이나 어른 10%에서 열이 났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백신보다는 병 때문에 나타난 거라서 백신 자체에 의한 열은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A형 간염은 열이 잘 나는 편은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열이 10% 정도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38도 넘는 열은 드물고 대부분 미열 그리고 몸살 같은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일본내염은 시중에 사용 중인 제품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요. 참고만 하세요. 녹십자에서 나온 일본내염 4백신을 기준으로 10에서 30% 정도 사람들이 열이나 오한, 몸살 같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요. 단순히 열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뭉뚱그려진 데이터 같긴 한데 그래도 제법 흔하게 나타나긴 하네요. 대강 다 됐나요? 수막구균 백신이 있네요. 한동안은 접종 많이 없다가 요새 접종하는 애들이 좀 늘어나서 이것도 얘기 드리는 게 좋겠어요. 수막구균,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접종 중인 멘비오 같은 수막구균 단백 접합 백신 접종 후에는 일주일 안에 39도 정도의 열이 날 확률이 3%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일단 접종열은 아주 흔한 건 아니긴 하네요. 한동안은 앞서 말한 접종들의 반복이고 마지막으로 만 12세에 맞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정확히는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접종 후 15일 이내에 38도 정도의 열이 예방접종한 사람들 10에서 13% 정도에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제 진짜 다 됐네요. 애들이 맞는 필수 예방접종 중에 빠뜨린 건 없죠. 무슨 보험사 약관 읽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 예방접종하고 어떤 접종했을 때 얼마만큼 열이 나겠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물론 이 아이는 열이 나고 이 아이는 열이 안 나겠다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고 단순히 통계의 개념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조금 의외이셨을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접종하고 난 그날 혹은 다음날이 아니라 막 일주일 지나고서도 열이 날 수 있다 라는 건 좀 신기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이들이 접종 후에 열이나 오한, 몸살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무슨 다른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열에 대한 케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접종 후에 열이 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아이들 상태 봐가면서 해열제나 이런 거 먹이시면 충분하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